안녕하세요. 송아리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제 이름이 특이하죠? 저희는 딸만 셋인데 저희 언니 이름은 엘이고요. 동생 이름은 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강아지 이름 같다고 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 그냥 제 성격을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전 되게 심플한 사람이고요. 생각 많이 하는 거 싫어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해결되나요? 거의 90%는 해결이 안 되고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일 때도 되게 심플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꿈이 있으세요? 쑥스럽죠? 저도 아메이 시작하면서 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꿈이 뭐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막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한테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정도로 그냥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꿈이 다시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단기적인 꿈은 제가 지금 에메랄드 핀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빨리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꿈은 웃길 수도 있는데 성공한 이쁜 할머니예요. 성공한 이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쁜이 되게 중요해요. 이쁜 할머니가 되고 싶고 그리고 더 장기적인 꿈은 150살까지 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막 이런 반응도 되게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죠. 그리고 뉴트라이트를 먹으면서 건강해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리를 쓰면서 이쁠 건데 150살 돼서 죽고 싶겠어요? 그쵸? 죽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한 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나이는 40대 43이에요. 이런 반응은 별론데. 네,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꿈꾸는 법을 다시 학습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될 테야라는 꿈을 꾸고 살지만 성장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던가요? 그쵸? 그래서 저도 꿈을 잃고 살다가 아메이 사업을 만나면서 다시 꿈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뤄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떤 삶이 가치 있게 사는 삶인지 이 안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세 딸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가정하고 좀 틀렸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좀 불편한 소아마비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부모님께서 사는 거를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그냥 너무 아버지도 열심히 사시니까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임대업을 하고 계셔서 나이가 지금 78이신데도 아직까지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통 나이 들면은 자식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저희한테 좀 이렇게 더 해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달에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가 쏜다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뭐 베트남을 간대요. 근데 저는 내년에 베트남 가잖아요. 됐다. 갔다 와라.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얼씨구나 하고 쫓아갔겠죠. 그런데 제가 에메랄드 핀이잖아요. 에메랄드 핀은 뭐예요? 가난하고 이별하는 핀이고 저도 매년 해외여행을 아메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사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냥 좀 부모님의 어깨를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상고를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일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들어가서 느낀 건 그냥 좀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 여직원들은 당연히 제가 20년 전에 이제 직장 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그만두는 시스템, 그리고 직원들도 학벌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승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다닐 때가 IMF 때였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친한 동료들이 잘려나가는 거를 제가 보게 됐죠. 그러면서 난 되게 열심히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었는데 이게 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은 지금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지금 월급쟁이들이 거의 45%인 거 아세요?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저도 아메를 통해서 자꾸 경제 상식을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쓰는 달란트가 있어서 월급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월급 냄새만 맡고 다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갔었고, 그리고 직장인이 체감하는 정년 퇴직 나이는 거의 50살이에요. 저희 형부도 대기업에 다니기는 하는데 거의 40대 초반에 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대학 생활이 시작됐고, 그때가 제가 99학번이거든요. 99학번이면 98년도, 97년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IMF가 있었죠. 제가 그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 이제 사촌 오빠가 같이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공대를 졸업했는데. 근데 저희 집안이 옷장사를 좀, 고모도 오래 했었고 저희 아빠도 옷장사를 좀 하던 그런 게 있어서 그때 때마침 두산타워 아시죠? 두산타워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빠는 거기에서 밤에 일을 하고 저는 낮에 알바를 시작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때 IMF 때라 대학을 들어갔는데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이제 다 다니는 거를 좀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퇴직금하고 합쳐보니까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의사학과를 나왔는데 학비가 되게 비쌌어요. 입학금이 500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그리고 매년 매 학기 학비가 400이 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하고 알바를 하고 다니면서 뭐 안 되면 휴학도 하고 뭐 이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니게 됐는데 다행히도 휴학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한 2년 정도 그 비용을 좀 갚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니다가 좀 운 좋게 4학년 때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가게를 두산타워에, 그때는 두산타워 되게 저렴했거든요. 2,000만 원도 안 했어요. 보증금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얻게 됐는데 저한테 맡아서 좀 해달라고 그런 제의를 받아서 저도 이제 장사를 해보니까 돈이 쉽게 벌리는 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벌리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돈 맛을 좀 봤죠, 제가. 그래서 나도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자영업의 길에 뛰어들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일은 사입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일이었어요. 사입 아세요? 물건을 이제 도매시장에서 띄어다가 파는 거예요. 근데 두산타워 길 하나 건너에 도매시장 있는 거 아시죠? 되게 웃기죠.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요? 두세 배가 나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밤에 일을 했어요. 새벽에 일을 했었는데 이제 장사를 하고 새벽에 이제 시장을 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막 고르잖아요. 그럼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글도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많아지죠. 그럼 대봉을 줘요. 거기다 담아요. 그럼 어깨에 짊어져요. 그러다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붙이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4년을 했어요. 매일 밤. 그래서 자영업이 참 옷장사가 쉽다고 생각해 보기에는 나도 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 사촌 오빠는 아직도 두산타워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옷장사를. 그런데 저도 한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계속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두 평? 이렇게 시작됐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보증금에. 근데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가 좀 비싸긴 했어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가게가 두세 개씩 합쳐지죠. 그래서 지금 가면은 거의 백화점화 돼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저희 사촌 오빠가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은 그 세네 칸을 하나로 쓴대요. 그리고 보증금이 2억이래요. 그리고 수수료 매장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17%, 18%를 낸대요. 그리고 관리비가 300이래요. 대박이죠.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여튼 뭐가 있어서 그 매출을 채우지 않으면은 그 매출에 5천을 내가 만약에 걸어놨어. 그러면은 그 매출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에 17%, 18%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만두는 지금 빈 가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1층 저도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층, 2층은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들어오고 또 이번 여름에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화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영업이라는 게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그리고 또 장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매년 안 됐어요. 매년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의류업을 했잖아요. 폐업률이 2위죠. 그런데 왜 의류업이 폐업률이 2위인 줄 아세요? 저도 장사를 하면서 아니 내가 만져보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옷을 사?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주문하세요? 어떻게 제품을 사세요? 다 인터넷으로 사시죠. 너무 디테일하게 원단까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2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옷값이 올랐어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오르지 않았어요. 왜 안 올랐게요? 내수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다 중국산. 그쵸? 메이드인?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많이 자료를 봐서 아실 텐데 자영업의 평균 월 순수익이 150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버는데 왜 접지 못할까요? 현금이 돌기 때문에 접지 못.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접지 못할까요? 적고 나면 빚이에요. 다 빚으로 남는 거예요. 옷장사도 재고예요. 털고 나면 재고예요. 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년 내에 자영업이 도산하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80%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 두 탈을 저는 칸이 계속 넓어지면서 접게 돼요. 접게 되면서 저희 사촌 그 오빠의 동생이 제일평화에서 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글로 넘어가면서 다시 또 옷가게에서 그때도 이제 사입하고 판매를 하던 일을 했었는데 하면서 그냥 나는 잘 살고 싶어서 대학까지 가고 열심히 20대를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냥 판매원인 거예요. 그게 좀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자존심 상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무 지루해질 때쯤에 저희 대학 동기로부터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고요. 근데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저희 옆 가게 언니가 아메이를 투잡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파운더스 PT라는 핀이고 사이드로 150만 원을 벌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귀가 쫑긋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전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도매 시장으로 제일평화로 옮기면서 이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다른 걸 했었어요. 네일 아트가 그때 한참 유행이었죠. 그래서 네일 아트도 배워보고 속눈썹 붙이는 거 아시죠? 그것도 했는데 눈알 빠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에는 도저히 그걸 하나를 어떻게 그걸 붙이고 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길이 그러니까 돈만 벌었죠. 그거를. 그리고 마사지 하는 거를 좀 배우고 싶어서 학원 등록해가지고
실기 필기를 배우는데 필기는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실기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기를 주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 기로 눌러서 줘야 되는데 내 기를 왜 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것도 내 길은 아니라는 생각에 계속 찾고 있는 와중에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미 그 사업을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알아들었고 그때는 너무 어렸어요.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좋긴 한데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정말 할 거 없을 때 한 노후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흐르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 만나서 제대로 사업을 알아보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같이 알아보다가 완전히 전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사업을 알려준 언니랑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누구랑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면서는 이분하고는 평생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내 성공을 제일 응원해주고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세미나를 들으면서 세미나를 듣고 큰 이제 미팅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OSR 같은 데 가서 성공한 분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막 울컥울컥 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서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살 수 있겠네로 바뀌면서 확신이 들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받아들이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왜 하세요라는 말이잖아요. Y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저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Y 아메이를 물어보면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냥 다 돈이었어요. 돈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에 정말 편안하게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의 90%의 고민은 다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 당시에는 돈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그때 초창기에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또 제 꿈 중에 하나가 이쁜 할머니잖아요. 이분이 카르멘 델로피체라고 미국 모델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3세예요. 지금은 87세거든요. 굉장하죠. 저렇게 늙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그 옆에 자료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17세래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118세. 근데 이분이 117세 사셨으면은 저 150살까지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 지금 60대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50대가 110을 살아요. 40대는요. 기본 120을 살아요. 근데 우린 이 좋은 제품 쓰면서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그렇죠? 이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그리고 저 밑에 자료 웃기지 않아요? 이미 남편과의 별거도 장수 비결 중에 하나라고 꿈꾸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후가 되게 걱정되는 사람이었고 잘 살고 싶었고 노후가 되게 걱정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료는 17년 기준이에요. 그냥 부양가족 없이 부부가 50대 부부가 생활비로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3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얼마래요? 8만 원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233만 원의 정도의 돈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분들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얼마를 모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후에 힘들어지는 원인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퇴직하는 나이가 50세인데 100세 시대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50년 동안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들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그리고 60세 보시면은 가장 지출이 많은데 그때는 왜 지출이 많아지죠?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자금으로 또 그렇고 지금 50대 우리나라는 50대 여성이 취업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많이 필요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 자금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10년 이상 병치레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사는 나이는 보통 60대 초반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이 지금 86세래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도 보면 저희 할머니가 20년? 저희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 8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장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희 엄마나 아빠를 보면 저희 아빠가 78이고 엄마는 60대 후반이신데 지금 두 분 다 건강하긴 하시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세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좀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병원을 정말 정기적으로 가시는데 두 분 다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당뇨에 고혈압이 계세요. 그러니까 매달 병원을 가서 한 뭉텅이의 약을 받아오시고 진료하는 과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당뇨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양하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은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요즘에 자녀 하나 키우면 얼마 든대요? 3억, 4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럼 2명이면은 저희가 정말 노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너무 많이 매스컴에서 그쵸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A 플랜 끝났다, B 플랜 준비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안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는 노후가 불안하기도 했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아마존의 드론 배송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주문해서 배달까지 딱 13분 걸린대요. 그리고 얼마트의 드론 창고에서는 1초에 30장씩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540명이 할 일을 이 드론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직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창고 정리하는 로봇은 340kg를 든대요. 그러면은 2,000명의 인력이 감소가 될 거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월마트의 로봇 카트는 이 카트는 직원에게 이제 상품 위치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 카트가 안내해주고 여기다가 물건을 담으면 여기서 바로 계산까지 되는. 그리고 요즘에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솔직히 직원들한테도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는 데도 되게 많죠. 바코드 찍으면서 그렇게 좀 편리하긴 하지만 일자리는 없어지는. 그리고 요즘에는 상담도 제품을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바로바로 상담이 되더라고요. 문자가 바로 오고 그런 서비스는 지금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로 사람이 투자를 하는 그 확률보다 이런 빅데이터가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이익률이 높았다는 기사도 봤었고요. 이미 사람이 아닌 로봇이 소프트웨어가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거는 많이 아실 거고 왓슨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사람이 하는 정확도가 보통 2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96% 왓슨이 진단 정확도가 96%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이제는 내가 사건을 치면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 사건의 판례를 떠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요. 자율주행 버스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게 서로 자율주행되고 무인 자동차가 되면은 사고가 없겠죠. 센서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도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고, 근로자가 없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600명이 할 일을 10명이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드론이나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이 소모품이 아닌 전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를 제가 보면서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090년에 미래 계급 전망을 보면은 1계급이 플랫폼을 하는 기업인이에요. 저희가 플랫폼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1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계급은 뭐 달란트를 가진 연예인들 같은 스타들, 그리고 3계급이 AI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단순 노동자가 4계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미래가 안정이 되세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쯤 이런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보면서 거기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돈 버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직장인, 자영업, 사업자, 투자가. 이 직장인과 자영업은 전체 국민의 95%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돈은 5%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사업자, 투자가. 여기는 전체 인구의 5%가 여기에서 종사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돈의 95%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이쪽 방면으로, 이쪽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아빠 가난아빠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서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게 시스템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초일류 기업인 아메이 회사를 만나게 된 거고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나가 있고요. 1200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국제 특허는 연구원에게 기속이 되고 있고요. 450여 가지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예요. 4대 유기농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많은 직원과 연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65개 연구소, 75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연대랑 이대랑 같이 조인하고 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저는 본사에 2014년도에 갔었고요. 2014년도에 갔다 와서 2015년도에 사파이어가 되고 에메랄드가 됐어요. 뭐 갔다 와서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신이 신뢰랑 확신을 확실히 느끼고 온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넣었는데 여기가 이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성공한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걸려 있는 복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특허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특허권이 붙어 있는 복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진들을 제가 찍었고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뭐 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은 정말 100마디 말보다 이 사진이 훨씬 더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가봤어. 내가 직접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훨씬 더 확신과 신뢰를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와 리치 두 분의 자제분들이 지금 2세 경영을 하고 있고 지금 올 1월부터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을 전문 CEO로 영입을 해가지고 정말 ABO들의 성공을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이 지금 100일 동안 전 세계를 아메이가 들어가 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ABO랑 소통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방문하셨어요. 2030들하고 같이 만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는 아마그램에 정확하게 실려 있어요. 그리고 스티븐 앤델 2세 이분은 미상공회의소의 의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 미상공회의소라고 하면 미국 경제 대통령을 미국 상공회의소는 300만 개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 협회인데, 여기에서 미국이 경제 강국이잖아요. 경제 강국의 의장을 했다면은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뭐 일개 다단계 회사한테 이런 의장직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회사고요. 다이렉트 셀링 뉴스지에 보면은 아메이가 매출이 1위죠. 이거 2018년 따끈한 자료인데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 2위를 보시면 이 회사는 몇 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 나라에서 철수됐죠. 그리고 9위에 하는 회사를 봐주세요. 그 회사는 우리나라 뉴땡땡, 우리나라가 IMF 때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서 들어온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뉴트리라이트가 있죠. 85년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그리고 전 세계 매출 1위죠.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1등하기 쉬워요? 그렇죠. 어렵죠. 전교에서는 어렵죠. 전국에서는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예요. 대단하죠. 저도 뉴트라이트를 제가 26살 때부터 먹었어요. 사실은 시장에 있으면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이오리듬도 깨지고, 그리고 제가 알코올 섭취도 많았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4년 동안 야간을 다녔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저녁에 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 너무 안 좋고 이러면서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았는데 뉴트리라이트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건강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깔이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아티스트리. 제가 지루성 피부염을 10대부터 20대까지 10년 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피부과 연고를 10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제 피부가 어땠겠어요? 지금 어때요? 확 나나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은 제일 늦게 바꾼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제 피부 상태를 알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을 썼을 때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대면은. 그래서 정말 백화점에서 천연만 골라서 좀 고가의 화장품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처음에 아티스트를 만났을 때는 가격이 너무 저렴했어요. 그래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쓰면서 유일하게 트러블이 안 난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뉴트리라이트로 몸이 많이 건강해지면서 같이 시너지를 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청소는 솔직히 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빨래는 제가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급으로 세제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들 다 좋아하시죠. 저는 모든 옷을 고급으로, 제 옷을 고급으로 세제로 빨거든요. 코트도 담가놨다가 헹궈 가지고 그냥 널면은, 그냥 물기만 빠져서 널면은 그냥 그대로 살아 있어요. 모피 목도리도 해보셨어요? 진짜 돼요, 여러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은 때꾸정물이 장난 아니에요. 잘 세탁 안 하시죠? 그러면은 담가 놨다가 금방 빼셔야 돼요. 그럼 때꾸정물 뺀 다음에 어느 정도 헹구고 수분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날아갔을 때 드라이로 겉에만 한번 싹 말려줘요. 겉에만. 그리고 말리시면 털이요 다 살아나면서 너무너무 가볍고 좋아요. 그리고 제 머릿결 좋으시죠? 근데 제가요 곱슬머리예요. 그래서 매직을 1년에 3번 이상을 해요. 그리고 염색머리죠. 그럼 저 머릿결이 좋아야 돼요? 보통 이런 머릿결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스테니크랑 마스크팩을 되게 자주 하면서 머릿결이, 그리고 단백질도 엄청 먹거든요. 그러면서 머릿결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 이런 머릿결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람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뭐 이빨에 화이트닝 있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스케일링도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글리스터 10년 쓴 거 그거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치부를 많이 들어대는데 좀 닭살 피부예요, 제가. 그런데 GNH 쓰면서 다 사라졌어요. 정말 바디 라인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기 청정기는 솔직히 말할 것도 없죠. 세계 판매 1위 제품이고, 제가 시장에서 거의 10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비염이 되게 심했어요. 정말로. 되게 없었는데 10년 동안 그 섬유 먼지 때문에. 그리고 그런 쇼핑몰 가면은 창문이 있어요? 환기 어떻게 시킬까요? 거의 못 시켜요. 그러면서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심할 때마다 병원을 갔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대요. 절대 고칠 수 없다고, 비염은. 그래서 심해지면 다시 병원에 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시장을 떠나고 뉴트라이트를 계속 많이 먹고 청정기를 저 4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야, 너 재채기 안 한다? 그때 알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환절기에도 별로 그렇게, 조금 심하면 엘로케어 좀 코 막히고 이럴 때 딱 먹고 나면 30분이면 코 뚫려요.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엠모스피어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계속 입술을 건드리나 봐요. 여기가 마이크가 지금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큰일 났네요. 닦고 내려가겠네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요리 잘해요. 요리는 잘하는데 반찬은 못해요. 아시죠? 저희가 다. 그리고 이 칼은 솔직히 어떻게 구입하게 됐냐면, 그냥 떨어뜨렸을 때 뒤로 떨어진대요. 그 한마디 말에 그냥 바로 구입한,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포원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제품은 너무 좋으나 그 판매망이 별로 없는 이런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여기는 제품들을 너무 좋죠. 이렇게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죽을 때까지 쓰고 전쟁이 나도 쓰는 제품들을 취급하는 아메이라는 회사고요. 제가 생필품, 여기는 좀 생필품 4인 가족에서 보통 5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1년 정도 생필품을 썼어요. 그러면 연간 600만 원의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전제품을 보통 구매하시면 몇 년 쓰세요? 10년 정도 쓰시죠. 근데 솔직히 냉장고 700만 원짜리 안 쓰시죠. TV도 700만 원짜리 안 쓰시죠. 이거 좀 되게 고가로 좀 잡아놓은 건데, 저희가 생필품을 쓰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왜? 매일매일 조금씩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렌탈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래서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은 회원가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가입비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롯데 빅마켓을 갔는데 제품을 막 샀어요. 저는 거기가 코스트코처럼 그렇게 회원제인지 몰랐어요.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 계산하려고 했는데 회원카드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너무 당당하게 없는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품을 구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도 안 된대요. 직원이. 그래서 결국은 못 사고 나왔어요. 되게 웃기죠. 그리고 의무 구매량이나 판매량도 없고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하자 보증 제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100% 만족 보증 제도는 내가 쓰면서 내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90일 안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3개월 아니에요. 90일이에요. 90일 안에 반만 남아 있으면 10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해 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으로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저한테 캐시백이 되니까 이게 저한테는 사업의 기회가 됐어요. 아메이 마트로 바꾸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제품들, 매일매일 쓰는 제품들을 제가 써보고 좋으면 친구나 이웃이나 선배나 후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맛있으면은 얘기 많이 하고 영화 재밌는 거 보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잖아요. 그거를 그냥 평상시에 하던 얘기를 그냥 제품 내가 쓰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나도 쓰고 그 사람들도 쓰면은 그 제품의 35%를 저한테 광고비를 돌려준다는 그런 마케팅이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품을 생산을 하죠. 생필품을 생산했어요. 그럼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1,000원에 와요. 그런데 여기에 800원이라는 돈이 광고 유통비로 빠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1,000원에 구매하면서 이 800원에 대해서는 전혀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여기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린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유통을 줄여서 대형 할인마트나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을 만들게 되죠. 유통을 줄이니까 가격은 좀 더 저렴해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소상인이나 자영업들은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메이라는 회사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제품을 좀 더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회원 소비자한테 우리는 광고 유통 안 할게. 니네가 써보고 니네가 좋으면 광고 유통을 해. 그럼 그 광고 유통비를 모아놨다가 너희들한테 줄게. 너무 심플하죠. 저는 되게 심플하게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저는 원래 장사를 했던 사람이고 제품을 누구한테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지식을 팔거나 내 기술을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판다고 생각을 안 하고 꼭 아메이 얘기를 하면은 나 못 팔아. 이 말부터 너무 하잖아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좋은 제품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35%를 어떻게 돌려주는지 35%를 어떻게 돌려주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 PPT는 저희 파트너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림이 되게 귀여운데 너무 감사드려요. 송정희 리더님,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SP 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스폰서가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품이 좋아서 쓰게 되고 저도 쓰니까 당연히 광고를 하게 됐죠. 2명한테. 광고를 하니까 이렇게 80만의 매출을 모으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누구한테 가장 캐시백이 더 많이 들어갈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아메이는 몰랐을 때는 다단계니까 언니가 더 많이 받겠네요. 스폰서가 더 많이 받겠네요.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스폰서, 나 각각의 캐시백이 들어가는지 보세요. 스폰서는 한 달 동안 1일부터 30일까지 80만의 금액을 모았어요. 그러면은 보너스 테이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6%에 해당하는 48,000원이라는 돈을 이 그룹에 받는 거예요. 스폰서가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 이하의 금액을 빼줘야지 스폰서의 캐시백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 거를 구해볼게요. 저는 각각 2명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60만의 매출을 모았고 60만도 6%예요. 36,000원을 빼니까 12,000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요? 나왔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금액을 받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BV라는 제도가 있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5를 해서 18,000원의 캐시백을 스폰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얼마를 받을까요? 저는 60만의 그룹에서 각각 20만을 썼잖아요. 이들도 다 빼줘야 돼요. 빼주고 난 나머지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36,000원이. 그리고 각각 9,000원씩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스폰서가 더 많이 받네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저는 스폰서는 저한테 한 번에 광고를 했지만 저는 2명한테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수입이 역전이 되고 스폰서와 전혀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폰서가 없어도 제 수입에, 저로부터 시작된 제 수입에는 전혀
스폰서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냥 이거 듣고선 저는 이거 뭐지?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제 현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36,000원 벌자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알려보기 시작했어요. 6명한테 알렸고 6명이 각각 20만씩 쓰고 저까지 썼을 때 140만 점에 9%를 계산하니까 12만 6천 원이라는 돈이 이 그룹에 모이게 되고 각각 20만 점씩 빼주니까 3%에서 빼주니까 저한테는 13만 5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13만 5천 원 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매달 내 통장에서 13만 5천 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야 너도 20만 쓰고 너도 20만 썼는데 왜 너는 13만 5천 원 받고 자기는 9천 원밖에 안 받냐. 그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럼 너도 각각 4명한테 전달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품이 좋으니까 그분도 전달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31명이 모아지고 620만의 그룹이 생겼어요. 이거는 15%에 해당하는 그룹이고요. 93만 원의 캐시백을 이 그룹에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럼 각각 빼주고 나면은 85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주부들이 남편 모르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딱 그 돈인 것 같아요. 근데 15%가 어려워요? 저는 사업 시작하고 2달 만에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메이가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이 막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1,580만의 그룹이 모아지고 1차 보너스의 마지막 21%의 캐시백을 받는 그룹이 되고 총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각각 나눠서 빼주면 저는 220만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SP를 하고 나서 사실은 그때 220인가 230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소비자로 SP를 갖고 파트너가 없이 파운더스 PT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2개월 동안 파운더스 PT를 하면서 캐시백은 남들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했고 생계형이었잖아요. 그만두고 이거를 직업으로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 캐시백이 없으면 제가 한 달 동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악착같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은 13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13억의 자산을 모으시는 게 빠르겠어요?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게 빠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1,000만을 했듯이 1,000만을 1년에 한 번을 하면 SP라는 핀을 갖고요. 3번을 하면 GP라는 핀을 갖고요. 6번을 하면은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가져요. 3번은 연속으로 해야 돼요. 네트워크의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6번이 돼서 플래티늄이 되면 정식 사업자로 인정을 해주고 이때부터 워커힐에 이제 정식 사업자가 되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저는 워커힐 들어가서 너무너무 회사의 감동이 되게 컸어요. 그냥 저는 직업으로 선택했는데 회사랑 저랑은 종속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PT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더 많이 회사의 신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소득은 2천에서 4천 정도 되고 상속되고 당연히 해외여행을 가게 되고요. 제가 PT가 됐듯이 2명의 파트너들 PT가 되도록 도왔어요. 그럼 저는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수입을 얻고 해외여행 당연히 가고 상속되고요. 지금 제가 에메랄드 핀이죠. 3명의 파트너를 도와서 PT를 만들면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게 되고요. 수입은 이 정도. 해외여행을 가고 상속 당연히 되고. 그리고 제가 다음 회계연도에 도전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6레그를 플래티늄을 만들면 평균 연봉이 1억 5천. 해외여행을 3회 가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말을 하게 되네요. 작년 겨울에 저한테 주는 선물로 제가 1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주는 선물로 파리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한 10일 정도 갔다 왔거든요. 대단하죠. 그런데
한 열 몇 시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비즈니스를 타고 싶고 가서도 정말 솔직히 개고생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메 여행만 하다가 진짜 자유여행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은 아메이로 가리라 정말 다짐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핀업을 하면은 더블업의 수입을 가지게 돼요. 저는 아메이 핀은 꿈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에메랄드라는 핀이지만 저는 솔직히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웃기죠? 저는 딱 더블 다이아몬드 정도만 하고 싶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뭐 그 정도 제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하고 싶고 근데 이 소득을 보면은 저는 안정적인 소득을 원했어요. 충분히 지금도 저 혼자 쓰기에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 되죠. 그리고 자녀한테 상속되는 자산 소득이고 인플레이션 걱정 없는 물가 연동 소득이고요. 수입에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제가 꿈꾸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력순이고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국제 사업이 가능하죠. 제 동생이 미국에 있어요. 미시건주에. 시집을 주재원으로 이제 주재원랑 결혼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제 동생이 하는 얘기가 너 피해서 미국 갔더니 미국에 아미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래가지고 제품은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잘 쓰고 있는데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 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좋아요. 함께 성공하는 윈윈 소득이라는 게 좋아요. 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만 성공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만 성공하려고 보니까 사업이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남을 성공을 시켜야 제가 성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소득의 곡선을 보시면 직장 생활도 제가 해보고 자영업도 해봤잖아요. 다들 그만 내려오면은 수입이 빵이에요. 그런데 아메이 수입은 처음에는 지지부진하죠.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 팝콘처럼 불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이 배가의 법칙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제가 한 명한테 알렸더니 몇 명이 됐어요? 2명이 됐죠. 2명이 또 한 명씩 알리면 4명이 되고 4명이 또 한 명씩 알리면 8명이 되고 여기에서 0이 하나씩 더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정말 팝콘처럼 소득이 불어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이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인데 사람이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계속 채워지면은 제일 상위에 있는 욕구를 원하는 게 사람의 욕구인데 저는 이제는 의식주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아요. 에메랄드 핀이 가난하고 이별하는 핀이고 계속 그 정도의 수입이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불안해서 아메이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소속감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이미 옥석이 가려진 분들이에요. 이미 성공자들은.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스폰서님도 만나게 되고 파트너들도 너무 좋은 파트너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파트너들이 저보다 이제 언니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철없잖아요, 솔직히. 철없고 정말 할 줄 아는 것도 되게 많이 없는데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제 성공은 여기서 다가 아니라 또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니까 그 욕구는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집사부일체라는 TV에서 이거 보셨어요? 박진영이 나와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고 싶다가 꿈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되게 노력을 했대요. 지금 1조 자산가거든요. 노력했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더래요. 외롭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싶는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자기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최종 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존경받는 삶은 성공의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은 될 수 없다고, 그 과정 또한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바칠 만한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그게 위치가 아니라 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되게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아메를 만나서 너무 많이 변해서요. 제가 10년 했잖아요. 매년 드레스를 입는 인생이 됐고요. 매년 여행을 가는 인생이 됐고요. 또 10년 후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10년 후가 걱정되세요? 10년 후가 걱정되는 분들은 꼭 이 사업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잘 알아보시고 저처럼 기대되는 1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